사모님요. 잘 주무셨어요? 예, 목사님요.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맛있게 드세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너무 좋더라고요, 그죠? 그냥 구면은 그냥 굳어버려요, 그냥. 북한이 그냥 건물 쭉 올라오고. 아, 목사님은 매우 찍고 계시니까. 안녕히 주무셨어요? 목사님 멋있으면서 긴장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주무셨어요? 안녕하세요. 이쁜 사람들이 나오네. CC 카메라가 더 있어. 아, 옆방이셨구나. 아, 다 멋있게 보셨네, 오늘. 사진빨 받으라고 하는 그래 왜 이렇게 이쁘게 오고 나오셨어? 네? 아니, 이 아가씨. 이 아가씨가 이 아가씨 이렇게 이쁘게 오고 나오셨나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조심해야 되겠다. 머리는 연습해. 그걸 잘해. 어쩌다 주무시던 자락까지 앉았어. 둘이 얘기해라고. 할렐루야. 오늘 힘드시겠네, 그럼. 아, 괜찮아. 아 찍어보라고 사진 하나. 아니, 사진 하나. 아니 사모님이 한 사진 하나. 아니, 여기 와서 이렇게 만났는데 애인을 만드는 거요. 여기 서류 녹화는 안 되는 거죠? 녹음은 안 되는 거죠? 녹화돼야지. 이래서 무서워. 아니 나보다 젊어 보인다 그랬어. 아니 근데 사람이 나이가 안 먹어. 내가 몇 살인데 안 먹고. 네, 진짜 안 보여 보이는 거요. 65세 어르신이잖아. 되게 저기 아니 내 요양보호사 다녀보니까 딱 어리 한 거지. 감기 주세요. 네네, 제가 있을게요. 짐도 안 챙기면 어떡해. 1유로만 주시면 돼요.
이거 부르시면 1유로 주면 돼요. 시원하다. 정리를 시켰어요? 이거를 좀 풀어줘. 이거 기사 아저씨가 옆으로 놓으세요. 단장을 잘 자게 하시고 오늘 이제 종교개혁 탐방 3일째를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모든 일정의 주님 은혜 안에서 안전하게 또 우리에겐 은혜가 되게 아버지 일정이 다 잘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운전하시는 우리 저 귀한 분과 또 안내하시는 우리 안내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함께 이제 동참할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이번 탐방에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겐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일정을 성령님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인사드려도 되나? 안녕하셨습니까? 네. 자, 끝이에요. 자, 이제 오늘 프라하 성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라하 하면 대표적인 건축물이죠. 상제이기도 하고요. 역대 왕들이 계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유명한 관광지뿐만이 아니라 이곳 현재 대통령궁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을 보시고 우리가 그 성 위에서 언덕입니다. 언덕 위쪽인데 한 꼭대기에서 지금이야 프라 도시가 이렇게 크게 하나로 뭉쳐 있었지만 예전에는 약간 나눠져 있었습니다. 1000년 넘는 세월에 걸쳐 다듬어지고 완성되어 온 프라하성. 옛 보헤미아 왕들이 머물던 성은 현재 대통령 관저로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구 왕궁들을 포함해 1100여 년 동안 지어진 다양한 건축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라하성은 중세성과 다르게 이 성 안에 들어오면 또 하나의 도시가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그 이유가 큰 기축공사를 해놓고 그 안에 건물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가 굉장히 좋은 어떤 부동산이 된 거죠. 그래서 수많은 귀족들이 이곳으로 이사 와서 이 안에다가 자기의 집을 짓기도 했고요. 아니면은 여기 뒤에 보이는 건물처럼 마리아 테레사 황제가 이 남편을 잃은 귀족 부인들이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여기다 짓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프라하성은 하나의 성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성 기축공사 위에 여러 사람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산 흔적이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밑에 아랫동네, 저희가 어저께 구시가지 광장을 보셨던 그곳이 하나가 있었고요. 이 바로 지금 프라하성을 주변으로 하나의 작은 도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군데 시청이 또 있었어요. 작은 시청, 뭐 구청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바로 오른쪽에 여기 좀 뭐라 그러죠 이거? 뭐 저기 저 큐브 모양처럼 되어 있는 이 건물인데요. 여기 재밌는 거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문을 보시면 문 옆에 쇠막대기 보이세요? 반대쪽은 없죠.
저기만 있어요. 뭐냐면은 당시에 제가 어저께 광장이 있다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시장이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오 오 할로 더비덴 잠깐 길 좀 열어주세요. 네. 됐고요. 당시에 시장이 열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길이 재는 거예요. 단위. 예, 여기 하나의 얘네들 예전에는 센치도 아니었잖아요. 하나의 단위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드브로닉 갔다 오신 분 계세요? 크로아티아? 드브로닉을 안 가보셨어요? 우리 다음엔 드브로닉 가요. 크로아티아에 가셔야지. 아이, 저희 다음에는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가는 걸로. 그래서 당시에 여기서 신고하고 실수 재고 단가 매기고 야 시장 가자. 그래서 시장에서 물건을 팔 수 있게끔 인도가 아닌 일반적인 가운데로 오셔도 돼요. 여기서부터는 차 없는 거리입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건물 프라하가 자랑하고 프라하에서 무슨 방송이 나오면 빠질 수 없는 곳입니다. 바로 프라하 성. 프라하의 젖줄 블타바강입니다. 프라하를 관통하며 435km를 흘러 북쪽의 엘바강과 합쳐지죠. 블타바강은요, 강을 잇는 여러 개의 아름다운 다리로도 유명합니다. 그중 가장 아름답게도 손꼽히는 곳이 바로 카를 4세 왕이 세운 카를교입니다. 블타바강 최초의 다리인 카를교는요 1402년 석재교로 완공되어 오늘에 이르는데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로 손꼽힙니다. 18세기 바로크 시대에 30개의 조각상을 장식했는데요, 성인들과 성모 마리아의 조각상은 그 뛰어난 예술성으로 카를교를 더 유명하게 만듭니다. 블타바강 언덕에 자리잡은 프라하성입니다. 체코를 상징하는 건축물인데요, 9세기부터 건설되기 시작하여 카를 4세 때인 14세기 지금과 비슷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프라하성 앞인데요, 이곳에도 볼거리가 있네요. 정시마다 이루어지는 위병 교대식을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잔뜩 있습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볼거리죠. 성 정문이 입구에는요, 타이탄의 전투를 묘사한 조각상이 서 있습니다. 몽둥이를 든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자들이 엎드린 체코의 슬라브족들을 통치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 권력의 상징이었던 프라하성은 현재 대통령 관저로 쓰이고 있는데요, 제2정원 중심에는 17세기에 세워진 코로 분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는 철문이 있습니다. 원래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 안쪽이 원래 오리지널 정문이고요. 이거는 그러면 언제 만들어졌냐? 합스부르크 왕가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양쪽에 보시면 독수리가 있어요. 독수리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를 상징합니다. 사자는 체코를 상징하고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렇게만 표현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앞에 보시면 두 거상이 있죠. 자, 꼬챙이 들고 있다, 몽둥이 들고 있다. 누굴까요? 몽둥이 헤라클레스, 꼬챙이 타이탄. 자, 그런데 밑에 사람들이 깔려 있습니다. 누굴까요? 당시 보헤미아 사람들이에요. 체코 사람들입니다. 뭐예요? 한마디로 니들 까부고 개기고 댐벼는 나한테 맞고 찔리니까 닥치고 그냥 내 말 들어. 자, 이거 우리나라로 치면 뭐예요? 일제 잔재죠. 우리 같았으면 벌써 때려 부셨죠. 그런데 얘네들은
이것을 내비둡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의 아픈 과거를 후대들이 잊지 말라라는 의미로 남겨놨고요. 그래서 얘네는 요걸로 먹고 삽니다. 자, 그러면 요 앞에 보시면 왕관 보이세요? 왕관 밑에 보면은 TMJ라고 보이십니까? 글자가 합쳐져 있죠. 저게 이름입니다. 누구 이름? 마리아 테레지아의 약자예요. 자기가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깃발이 보이시나요? 자, 이거는 체코의 휘장입니다. 체코 국기뿐만이 아니라 경찰들 왼쪽, 군인들 왼쪽, 오른쪽 견장에 보면은 다 이 마크가 붙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깃발이 꽂혀져 있는 이유 뭐냐? 현재 대통령이 이곳에 있다라는 의미가 됐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해외 출타를 나간다? 저 깃발을 내리게 되죠. 자, 그런데 맞은편에 보면은 비어있는 국기 개양대가 하나 있습니다. 저건 뭐냐? 이 나라의 VIP가 방문을 하게 되면 저곳에 그 나라의 국기가 걸리게 되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에 왔습니다. 그때 저기에 태극기가 걸리고요. 그러면서 이 가운데 빨간색 레드 카펫이 가운데까지, 저 돌문 가운데까지 쫙 깔립니다. 왼쪽에는 군악대, 오른쪽에는 정치 인사들이 그 나라의 VIP를 영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회담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뒤에 보시면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TGM 써 있어요. 어떤 분들은 떼제베?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고요. 토마스 가르시아 마사리크, 이 나라 초대 대통령입니다. 1차 세계대전, 저분은 우리나라 김구 선생님, 뭐 이승만 박사처럼 해외에서 체코의 독립을 위해서 힘쓰신 분입니다. 뭐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분은 아니시고요. 저분은 대한민국의 영적인 독립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저분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립을 하게 되면서 독립을 하시게 되면서 이 나라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임해서 14년 동안 이 나라를 통치를 하시는데 강요에 의해서 강제로, 누구처럼 뭐 4.4.5입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정말로 국민들이 원해서 14년 동안 통치를 하신 이 나라의 진정한 국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저곳에 동상을 세웠느냐? 저분이 돌아가시면서 이 아름다운 프라하성을 보지 못하는 게 아쉽구나 라고 해서 국민들이 헌금을 해서 저곳에 프라하성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동상을 세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안쪽으로 이동을 하시겠습니다. 자, 저 높이 솟은 건물 비투스 대성당, 자, 이 문 두 짝에 이곳 비투스 성당. 자, 앞에 보시는 이 성당이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투스 성당은 이 프라하 성과 역사가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위에 보시면 이 문짝, 두 문짝에 이 비투스 성당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당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있죠.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칠라프 왕입니다. 자, 제가 이 나라는 옛날에 공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관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런데 맞은편에 있는 사람은 왕관을 쓰고 있죠. 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고, 근데 지금 딱 보시면 뭐 선물을 주고받고 있죠.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걸까요? 왕이 공작한테, 아니면 공작이 왕한테 줄까요?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걸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조공하던 이게 있어가지고 그냥 낮은 사람이 그냥 위에 사람한테 준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아닙니다. 왕이 선물하는 거예요. 황제가. 왜? 제가 말씀드렸죠. 이곳 보헤미아 땅을, 영토를 잘 관리했어요. 그러니까 어라 얘 봐라, 요 조그만 땅덩어리 관리 잘하네? 얘다 선물 받아라 라고 해서 선물을 주는데, 자, 저 선물 상자 위에 뭐가 올라져 있어요? 예? 손이 여기고 팔이 한자 올라져 있습니다. 뭐냐? 비투스라는 성인이 있습니다. 그 성인의 신체 일부예요. 자, 중세시대 때는요, 성당을 지을 때 성인의 신체 일부를 모시고 그 위에 성당을 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쉽게 설명, 베드로 성당 있죠. 이것도 나중에 버스에서 말씀드려요. 베드로 성당 때문에 마틴 루터가 열받은 거예요. 예, 일단 베드로 성당이 어디 있어요? 바티칸에 있잖아요. 근데 다른 데도 되게 많죠. 어디에 가든 다 베드로 성당이에요. 커다랗게 져가지고. 왜 그러냐? 베드로 성당 지하에 뭐가 있어요? 베드로 시신이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 딴 데도 다 베드로 성당은 뭐냐? 손가락, 발가락, 마디마디 다 잘라서 보냈어요. 성당 지으라고. 그래서 성당 지하에 성인의 신체 일부를 모시고 그 위에다 성당을 짓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공사하고 있어요. 설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칸 보면 작은 성당 있죠. 성당이 조그맣죠. 원래 시작은 저 사이즈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 성물이 지금 저 성당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는 나라가 부황되니까 성당 좀만 더 크게 짓자 라고 해서 성당을 확장하는 공사고, 자, 바닥에 십자가 모양이 있습니다. 성당을 위에서 하늘에서 바라보면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완성된 모습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언제냐? 926년, 그래서 1000년 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넘어가실게요. 자, 이제는 둘 다 왕관을 쓰고 있네요. 그죠? 보이세요? 예. 근데 둘 다 뭘 주고받고 있어요? 성당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 이겁니다. 이 지금 비투스 성당을 주고받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걸 들어서 준 건 아니고요. 그냥 뭐냐? 자, 왼쪽에 있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 누굴까요? 까를 4세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교입니다. 제가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죠. 까를 4세가 이 비투스 성당을 현재의 모습으로 완공해서 봉헌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건 언제냐? 16세기. 이제 성당벽에 있는 그림을 보러 갈 건데요. 이곳은 골든게이트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유럽에서는 보기 어려운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그림이 부처님 같이 보이시죠? 양반다리를 하고 있는 모양이 꼭 부처님 같은데 가까이 당겨보겠습니다. 양반다리의 주인공은 부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표현한 그림이네요. 양반다리의 예수님이라 좀 특이하긴 합니다. 창문 투척 사건이란 게 벌어집니다. 두 번에 걸쳐서 창문 투척 사건이 벌어지는데, 한 번은 그 후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자, 야누스가 처형이 되고 난 다음에요. 당시에 이제 그 카톨릭 쪽에서 야누스를 지지하던 사람들을 시청에다 다 감금시키고 책들은 화재하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얀 지지콥이라는 그 장군이 있습니다.
그 장군들이 장군 일행들이 그 수감된 사람들을 구하려고 시청을 내서 거기 있던 공무원들을 창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골든게이트를 보시고 그 옆에 있는 올드로얄 팰러스로 갈 건데요. 2019년부터 입구가 변경되어서 여기로 들어가시고 돌아보시면 됩니다. 올드로얄 팰러스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곳은 꼭 보고 나오세요. 이곳은 사람 3명을 창문으로 던져서 구교와 신교의 30년간 종교전쟁이 발발한 시점이 되었고 프라하 창문 투척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제 올드로얄 팰러스를 나오셔서 성 조지 바실리카 성당을 보시면 되는데요. 성당 안으로 들어가시면 브라티슬라프 1세 가족묘가 있고 서클비 티켓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 합스부르크 왕가는 음악적으로 굉장히 그런 게 많아가지고 여기다가 극장을 세웠어요. 자기 개인 극장을. 그리고 바실리카 성당을 왼쪽에 두고 내려가다 보면 또 유명한 곳이 있으니 안 들어갈 수 없겠죠. 여기도 아까 구입한 서클비 티켓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황금소로라는 곳인데요. 프라하성에 살던 왕족들을 위해서 금 세공사들이 작업하던 장소였습니다. 황금소로로 입장해서 바로 정면에 있는 계단을 올라가시면 이곳에 여러가지 갑옷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갑옷 전시장을 나와서 아래로 내려가시면 건물마다 번호가 붙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유명한 22번으로 가시면 되는데 여기는 카프카라는 소설가가 작업했던 곳입니다. 이곳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니 들어가 보시고 사진은 필수겠죠. 프란츠 카프카라고 써 있습니다. 카프카라는 작가 다 아시죠? 예, 그 작가가 마지막까지 작품 활동을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카프카는요, 아버지가 공무원 되기를 원했대요. 근데 이 친구는 글 쓰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여기는 원래 자기의 사촌 동생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보기에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빠에 너무 휘둘려 잡혀 사니까. 그래서 동생이 오빠 여기 와서 지내라. 근데 얘가 몸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이야 뭐 바닥에 있지만 당시에는 바닥에 뭐 깔려 있겠어요? 카페트가 깔려 있잖아요. 말씀드렸죠. 위생시설이 개판이라고. 똥 묻은 발, 신발, 오줌 묻은 신발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 세균이 카페트에 번식하죠. 결국 폐렴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카프카가 유명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자기의 책을 원래는 다 친구하고 사촌 동생한테 나 죽으면 내 책 다 파기해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당시에 이 체코 사람들은 전부가 다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카프카는 자기가 독일어로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죄송하다 그래서 다 파기시켜라 라고 했는데 친구와 여동생이 거절을 하죠. 그리고 출판을 시켜버리면서 세계적인 문학가가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디오 찍었으니까 편안하게. 자, 이거 잘 가보자. 여기는 웃을 수 없는 거 아닌가? 지하로 내려가시면 고문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블랙타워라는 곳이 있는데요. 블랙타워는 프라하성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에 하나이고 달리보르탑처럼 주로 감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건물이 검정색도 아닌데 왜 블랙타워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1541년에 프라하성에 큰 불이 났는데 오랫동안 벽이 까맣게 되어 있어서 블랙타워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답니다. 블랙타워 입구는 방금 들어왔던 문에서 카페 옆을 지나 들어가시면 됩니다. I'm looking for you downstairs, please. Yeah. Okay. I'm still missing. 자, 저 계단 내려가실 텐데요. 계단이 조금 좀 가파라요. 천천히 조심해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저 성벽 높은 데서 저 보이지도 않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보면 잘 보일 거를. 동상을 보시고 이쪽 길로 나오면 멋진 프라하 전망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진을 찍으면 이런 경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뻐서 찍어주세요.
금방 됩니다. 왜냐면은 저희는 티켓을 끊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좀 없는 데로 가고요. 일반적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앞쪽만 볼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줄 서세요. 줄 서세요. 아멘. 앵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만족해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알아서 들어오세요. 이 성당에는 예술 작품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창문을 보시면 아주 화려한 알폰스 무아의 스테인드 글래스를 보실 수 있고, 체코의 수호성인 얀 네포무크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칠라프 재단 등등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천천히 둘러보고 나오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주변에 스테인글라스가 굉장히 많죠. 다 이쁩니다. 자, 스테인글라스 왜 생겼을까요? 예전에 성경책은 뭘로 돼 있었죠? 글자가 라틴어로 돼 있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일반 서민들은 못 읽어요. 라틴어는 귀족들과 사제들과 신부님들만 읽을 수 있습니다. 전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전도해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을 성당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림 성경이에요. 그래서 스테인글라스가 예술적 가치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쪽으로 오시면 바로 제 뒤에 동그란 밖에서 보는 장미의 창과 안에서 보시는 장미의 창이 확연히 틀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우, 왜 이렇게 먼지가 많지? 근데 저 의미가 있다라고 해요. 자, 원형들이 쭉 있습니다. 센터에 있는 원형,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주변의 원형들, 첫째 날 뭐 하시고, 둘째 날 뭐 하시고, 셋째 날 뭐 하시고. 자, 받침대 크로바 모양이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는 내용이 라틴어로 새겨져 있고요. 맨 위에 성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에 보시면 테두리 쪽으로 가장주변으로 이렇게 그 개인 예배 공간이 있어요. 자, 이거는 역대 왕들의 묘도 있고요. 그리고 당시 귀족들의 그 개인 예배당이기도 하고요.
자, 10월 첫째 주가 되면요, 여기는 바칠라프 데이에서 바칠라프 그 명절입니다. 국경일인데요. 자, 그때가 되면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입장을 못해요. 그리고 미사를 드리는데, 자, 이분은 죽어서 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우상을 그렇게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연문, 여기도 뭐 후문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후문 쪽으로. 자, 혹시라도 트램을 탔는데 나중에 어떤 외국인들이 이상한 배지를 보여주면서 체포말로 뭐라고 하면요, 그냥 저한테 얘기해서, 자, 물러서세요, 트램 옵니다, 저거 타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뭐냐면은 그 배지 팔러 온 애들이 아니고요, 저기 티켓 확인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뭐 혹시라도 그런 일 있으면은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되면 그 앞에 초록색 버튼 누르세요. 네, 그러면 승차하시면 됩니다. 승차하세요. 자, 의자에 다 앉으세요. 자리 있으면 다 앉으세요. 네, 자리 있으시면 다 앉으세요. 손잡이 꽉 잡으세요. 손잡이 잡으세요. 손잡이. 이거 무임승차하는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걸리면은 80배. 근데 저 아는 후배가 여기서 한 6개월을 공짜로 타고 다녔대요. 출퇴근 시간에 검사하는 애들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월급날 트램 탔다가 소매치기로 월급 다 날렸대요. 그래서 그냥 6개월치 트램비 냈다 생각하자 라고 했다고. 근데 다들 아니 이거를 하면 뭐 나아지나? 근데 제가 여기서 있어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시간이 딱딱 맞춰서 오니까 이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 보면은 버스 시간 정해져 있듯이 오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정확하니까 메리트는 있다. 자, 내리실게요. 우리 갈아타실 거예요. 하차하실게요. 자, 그대로 서 계세요. 그대로 계세요. 스키 깔로빈 안에서 2번, 깔로빈 18번, 2번 또는 18번 타실 거예요. 아, 이거 봐도 모르겠더라. 저도 처음 그랬어요. 2번 또는 18번 타실 거니까. 자, 저희도 요번에 2정거장 갈 거예요. 다음에서 내리실 겁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우리 어저께 까르교 처음 갔을 때 사진 찍었던 데 있죠? 강변로. 거기서 내리실 거예요. 근데 혹여라도 뒤쪽으로도 승차하세요. 뒤쪽으로도. 네. 선생님 뒤로 타세요. 뒤가 좀 나아요. 의향인들이 한꺼번에 많이 타니까 당황하겠지. 저도 이렇게 많은 인원을 태워보긴 처음입니다. 손잡이 다 잡으세요. 자, 고객님 좀 안으로 들어가세요. 자, 손잡이 꼭 잡으세요. 손잡이. 이중? 시기중? 자,
자, 여기는 핸들 옆에 문 손잡이 있어요. 자, 내리세요. 내리실게요. 쏘리. 뭐가? 이용. 아, 상관없어요. 내 거 아니면 상관없어. 깜짝이야. 자, 여기 지금 사진 좀 찍고 계세요. 예. 방정이 있습니다. 예, 어디 계시는데요? 예. 인근에 있는 애들에서 모아서 거기는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뭐 캠핑 다니고 막 그러시잖아요. 여기 사람들은 뭐 해 먹고 살아요? 다 똑같죠 뭐. 직장 다니고. 예. 아니 뭐 공장 뭐 서울 시내에도 공장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도 공장은 있어요. 시내 한쪽에 맥주 공장들도 있고요. 자, 이제 체코하고 빠이빠이예요. 빠이빠이 바이바이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저희는 독일로 갈 겁니다. 도이치 드레스덴까지는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소요될 예정이시고요. 5시쯤 되겠네요. 그래서 한 1시간 반 빡시게 보시고요. 네, 저하고 여기는 어차피 다 외관들만 내부 입장은 없으니까요. 그냥 거기도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는 위주로 보시기 때문에 여기 마틴 루터가 설교했던 교회도 있습니다. 이건 또
이따 가서 설명드리고, 여기 요 지금 저희가 가시는 데가 작센주라고 해요. 독일이 예전에는 7개 그 공국으로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7선제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7선제는 누구냐? 황제를 빼고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투표권 가지고, 그러니까 황제는 솔직히 말하면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선제우들이 그냥 너 나가리 하면은 그냥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선제우들이 힘이 막강했습니다. 특히나 작센주에 있었던 선제우가 저기 마틴 루터의 잠깐만요. 마틴 루터의 후견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차 좀 해주세요. 예. 목사님, 물값 달래. 참 얼마 아까 42병 가셨죠? 제가 계산해보고 드릴게요. 가운데 보시면 저렇게 멋있게 정문입니다. 저게 왕관의 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뒤쪽은 강입니다. 강. 그래서 강 쪽으로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 저기까지 한번 갔다 오셔도 돼요. 예, 시간 충분하니까요. 이쪽 말고 이쪽으로 못 가시고 이렇게. 자, 우리 이제 궁정교회랑 레지던트 궁이랑 그 사이로 들어가시면 법원이 나올 거예요. 법원. 그리고 그 군주의 행렬. 여기 독일에 유명한 도자기가 있어요. 마이센이라고. 이 마이센 도자기가 여기서 한 1시간 거리에 공장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많이 해요. 네. 저기 뭐라 챔버 오페라 하우스. 예. 예. 멋있게 져놨죠? 어디에도 오페라 하우스가 있던데 바닷가에. 어느 나라든 오페라 하우스는 다 있어요. 선생님들 비엔나 가셔도 오페라 하우스 있고.
독일은 이게 오페라 하우스. 예, 비엔나에도 오페라 하우스 있고 헝가리에도 있고 예, 다 있습니다. 식당이요. 궁정교회, 궁정성당. 예, 예. 여기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하나하나 누군지는 몰라요. 그냥 성인들, 그리고 역대 신부님들, 주교님들, 그런 사람들을 다 표시합니다. 그런데 일반 카톨릭 성당을 보면 우리가 지금 가서 볼 때가 아마 짤츠나 이런 데 가시면은 성당에 딱 4명이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4명. 4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 요한. 크로아티아의 그 성당에도 위아래로 4명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니까 성당에 4명이 있으면 무조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그 칼 들고 있다. 베드로. 석판 들고 있으면 모세. 예, 그렇게 12제자가 하나의 뭐 상징물이 다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칼 들고 있는 거는 베드로가 뭐 성경에 뭐 말씀이고 힘이고 무기다 뭐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다 했다라고 하죠. 자, 건너가실게요. 다 오셨죠? 다 오셨죠? 자, 잘 보시고 자 건너가실게요. 일반 시민인데 정의롭기로 무슨 뭐 소문나서 저 사람이 굉장히 이곳 드레스덴에서 정의롭다. 왜 정의로운지는 찾아봤는데 못 찾겠어요. 그래서 이곳 드레스덴에서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오른쪽에 정면에 보시면 이게 레지던트 궁,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저 사람들 기마병들 있죠. 저쪽에 갔다가 이렇게 올라올까요? 저게 이제 군주의 행렬. 이 뒤쪽이요 뭐냐면 마구간이에요. 마구간. 당시 이 레지던트 궁에서 사용하던 마부들이, 말과 마부들이 이제 뒤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유일하게 2차 세계대전 때 이 건물이 이 부분은 피해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오리지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어차피 귀족들이 왕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네들의 가문의 휘장들을 펼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1876년부터 저기 써 있고요. 저기 1870년에 첫 번째 군주, 알베르트라는 사람이네요. 그리고 그 앞뒤로 조지와 요한, 저 요한이 아까 우리 말 봤던 요한. 장관이다. 세상에. 어머, 저기 물에가 다 있어. 고기 닭돼지만 먹다가 별식 먹는. 예, 여기서 쌀국수 하나 빨리 먹고 입 싹 닦고 가면은 손님들이 냄새가 나는데 이러시죠. 오른쪽.
여기가 메인 이제 식당 거리. 근데 저희는 군주의 행렬을 이쪽에서 한번 보고 거기서 사진 찍으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아까 거기보다. 가방들 조심하세요. 분이신가? 아닌가? 한국 같은데? 호텔 찾는구나? 아이고. SGB 짤츠부르크에서 왔네요.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앞에 그 알파벳이 지역이에요, 지역. 이쪽으로 오시면 마틴 루터의 동상이 보이실 겁니다. 이거요? 네. 이 마틴 루터가 이제 후년으로 갈수록 저만해져요. 근데 이게 살쪄서 그랬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병이 많이 있다, 뭐 당뇨가 심해졌다. 나중에 제가 알기로 이제 심장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 심장마비 같은 걸로 사망한 걸로 들었거든요. 뭐 하도 얘기들이 많아서 나중에는 심장 쪽 심장 질환으로 사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젊었을 때 사진 보면은 헬쭉합니다.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뒤에서 이 성당하고 마틴 루터하고 같이 찍으세요. 이 성당도 유명해진 건 딱 하나입니다. 마틴 루터가 설교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시겠어요?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 동역자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외국 생활하면서 너무 절실해요. 더블 침대에다가 싱글 침대.